베트남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 비해서 입국 절차가 너무 간단해요. 다만 오토바이를 빌려서 여행을 한다고 하면 조금 신경 써서 준비해야 됩니다. 베트남은 무비자 45일이 보장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남은 요건만 비행기 티켓만 있으면 됩니다. 옵션으로 로밍을 할지, 여행자 보험을 할지, 환전을 얼마나 할지는 개인에 따라 다르겠죠. 하지만 저의 경우는 로밍은 가장 싼 기본 요금으로 하고 데이터는 이심을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여행자 보험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어요. 환전은 1인 기준 한 5일에서 6일 정도 체류한다고 하면 최소 300만 동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화점이나 마트 외에는 거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요. 현금을 요구해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나중에 다시 재환전하더라도 300만 동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베트남에서 바이크를 대여해야 된다고 하면 한국 이종 소형 면허증 있어야 되고요. 국제운전면허증, 경찰서 등에서 발급받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한국과 베트남이 2023년에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협약서가 있어요. 이거를 베트남으로 된 거를 다운받아서 가야 됩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오토바이 렌탈할 때 여권하고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 보증금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하노이에서는 300만 동에서 심하게는 800만 동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300만 동 보증금을 주고 렌탈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좌측에 보이는 게 이중 소형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 면허증입니다. 저는 혹시 몰라서 우리나라 면허증 영문으로 뒤쪽에 돼 있죠. 저것도 가져가 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측에 보이는 베트남과 한국의 국제운전 면허증 상호 인정에 관한 협약서인데 2023년도에 협약이 됐습니다. 이거를 핸드폰에 다운받아 가거나 사본으로 출력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제 같은 경우는 하노이에서 한번 걸렸을 때는 굳이 저것까지 보여줄 필요가 없었어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통과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방에 갔을 때 한 번은 통과가 안 됐고, 한 번은 우측에 베트남어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에 관한 협약서를 보여주니까 굉장히 웃으면서 에스코트까지 해주더라고요. 베트남에서 하노이까지는 한 4시간 40분 정도, 5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저는 사전에 비행기 티켓을 끊을 때 좌석 지정을 안 해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때는 미리 좌석 지정을 했어요. 여기는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다낭이나 다른 데서 볼 수 없었던 이렇게 긴 줄을 보게 돼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언제 끝나나? 라고 했는데 의외로 그래도 대도시라고 빨리 진행이 되더라고요. 짐을 찾아 나오면 환전소, ATM기, 심카드 파는 데도 있고 택시 호객 행위도 있습니다. 저는 절대 베트남에서 공항 택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랩 부릅니다. 예전에 한번 공항 택시 불렀다가 너무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그랩 존이 따로 없더라고. 다른 도시하고 다르게 저렇게 기둥에 04, 03 이렇게 위치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랩을 불렀다면 내가 서 있는 기둥 위치, 예를 들어 04, 03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서 그랩 택시한테 그랩한테 전송을 해 주면 그랩이 바로 그 앞에 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택시가 나를 못 보고 지나치면 한 바퀴 또 돌아야 돼요. 저는 기둥번호 03을 그랩 어플리케이션 문자 기능을 통해서 바로 보냈습니다. 한 30분 걸려서 V&A 홈스 아파트 호텔에 도착했어요. 23,000원 정도 가격인데 침룸도 있고 거실도 있고 룸하고 분리가 돼 있어요. 냉장고도 저렇게 크고 완전히 아파트인데 38평방미터라고 돼 있더라고요. 완전히 아파트인데 호텔처럼 임대를 하는 거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앞에 커피숍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바로 소호 호수가 100m 떨어져 있고 그래서 오토바이 주변에 빌려주는 데가 있나 검색을 해봤더니 한 1km 정도 거리에 있더라고. 그래서 겸사겸사 더보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골목이 너무 좁아요. 한 1m 50? 그 정도 돼요. 근데 오토바이들이 서로 교차해서 쌩쌩 지나가요. 여기도 이렇게 건물을 새로 짓고 그러더라고. 차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못 들어오죠? 리어카로 아마 끌고 올 것 같아. 물건들을. 이 베트남 사람들 국기를 너무 좋아해, 사랑하는 것 같아.
빨간색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걷기를 굉장히 많이 걸어놨어요. 여기도 지금 완전 미로 찾기인데 구글 맵이 없으면 들어왔던 길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오토바이 대여점을 찾다 찾다 못 찾아서 학생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번지수를 찾아서 저렇게 갔는데 요즘 맞아요. 번지는 맞는데 오토바이 대여를 안 해. 주변 이웃한테 물어봤더니 한 4년 전까지 영업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안 한대. 어쩐지 리뷰가 5년 전거 것만 있고 그 이후로 리뷰가 없더라고. 결국 문 닫은 거죠. 이거 리뷰 최근 거 없으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간단하게 식사를 하려고 식당을 찾았는데 바로 옆에 반미 파는 가게가 있더라고. 슈퍼도 하고 음식도 팔고 그래 운전기사들이 먹고 있어서 아 맛집이구나 하고 들어와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더라고. 바로 옆에가 서호 호수라 와보니까 저렇게 공원처럼 꾸며놨어요. 호수가 완전 바다 같아. 하노이에 호수가 여러 개 많은데 서호 호수만큼 큰 건 없죠. 아마 반경 둘레가 10km 이상은 될 것 같아. 그랩 타고 오토바이 렌탈하러 왔습니다. 많지는 않던데 일단 리뷰수가 많은 데를 왔어요. 그런데 가격은 싼데 오토바이가 좀 오래된 것 같아. 그다음 생각했던 만큼 렌탈점이 너무 소규모라서 혹시 또 딴 데도 있나 싶어가지고 다른 리뷰를 보고 여행자 거리 있는 데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는 거리가 한 1km 정도 되는데 가는 중간에 국수 좀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베트남 음식. 그래서 족종류를 한번 일단 먹어보기로 하고 여기 그 지금 시장 근처 같아요. 여행자 거리 가는 길목인데 주변에 시장도 있고 굉장히 번화하더라고. 완전 로컬 음식점들이 되게 많아요. 아직 여행자 거리 가기 전입니다. 여기가 여기서 한 500m 가면 여행자 거리. 여행자 거리에 오토바이 렌탈 샵들이 좀 많긴 한데 대부분 종류는 되게 많아요. 종류는 되게 많은데 문제는 가격이 상당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보증금이 어마장장합니다. 일단 베트남 음식을 좀 먹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는 뷔페식으로 음식을 팔기도 하고 식당 안에서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하더라고. 원래는 오리가 들어가는 거였는데 나 오리보다는 치킨 혹시 좋아하는데 치킨 있냐 그랬더니 치킨으로 바꿔 주겠대. 그러면서 리뷰를 잘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좀 기다리니까 저기서 치킨 넣는다고 저렇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바로 치킨을 토핑을 해서 죽을 가져왔어요. 이 죽을 예전에 다낭 갔을 때 호이안까지 가서 먹은 적이 있거든요. 이 죽을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때 정확하게 먹어보지 못해서 여기 이렇게 먹어보고 싶어서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 여기가 여행자 거리입니다. 여행자 거리답게 이렇게 좀 멋있게 꾸며놨어요. 여기 주변에 렌탈샵들이 되게 많더라고. 이쪽에 오니까 서양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 있어. 여행자 거리 딱 표가 나더만요. 아, 여기가 그냥 여행객들이 많이 묵고 있는 호텔 주변 거리구나. 그래서 이제 그중에 리뷰가 굉장히 좋았던 그 렌탈샵을 갔는데 오토바이 종류도 많고 관리 상태도 너무 괜찮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 이제 유럽 사람들 상대하니까. 그래서 난 다낭에서 PG1을 빌린 경험이 있어서 그걸 빌리려고 했어요. 다낭에서는 하루에 20만 동, 25만 동이었는데 여기는 35만 동을 달라더라고. 왜냐 그러면 대도시니까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 왜 다낭에서 하고 차이가 그렇게 나느냐? 똑같은 동일 기종인데 라고 했더니 사장 말 대도시라서 그렇다. 그다음에 만약에 시 외곽으로 빠진다 그러면 할증이 붙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건 또 왜 그러냐 이랬더니 만약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픽업하는 비용이 감안해서 그렇게 하나 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PG1을 빌리려고 했는데 보증금에서 걸렸어요. 보증금이 우리 돈으로 한 40만 원 정도 되더라고. 달러로 그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 마련하지 못해서 여권을 맡기든지 40만 원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쉽지 않아서 아까 제가 처음에 왔던데 거기서 빌렸습니다. 거기서는 저거 15만 동에 빌렸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상태가 아주 안 좋아. 나는 그 견본에 빌렸을 때 크락션이 안 울려서 굉장히 혼난 적이 있어서 크락션만 좀
올리면 되겠다고 그것만 체크했는데 좌측에 핸들도 덜렁거리고 그다음에 이 약간 상태가 안 좋더라고. 그래서 일단 핸들만 좀 고쳐달라 라고 해서 다시 빠꾸해서 지금 차를 돌리고 있습니다. 돌려서 이제 갔더니 그럼 다른 바이크를 가져가는 게 어떠냐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그런 상태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상태가 더 안 좋은 것 같아서 여기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서 빌렸어요. 여기서 빌렸는데 그분이 나와서 이제 다른 거 가져갈 거냐? 그래서 이거 뭐 고쳐달라 이랬었는데 음, 같이 가가지고 한 2km 떨어진 수리점이 있더라고요. 수리점이 있는데 여기 리뷰 수가 제일 많았어요. 구글로 찾아보니까. 그래서 일로 왔습니다. 아마 중저가라서 사람들이 많이 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들을 고치고 여기서 이제 계약서를 쓰고 여기는 보증금이 30만 동이에요. 보증금 30만 동이 가장 저렴하더라고. 몇 군데 가보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그래도 합리적이다 싶어서 일단 계약서 쓰고 잘 모르니까 협의를 대여하고 만약에 또 추가하게 되면 문자를 보내겠다라고 하고 잘로를 통해서 이제 커넥트를 연결을 하고 연락을 취하도록 하고 이제 시장을 한번 간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처 가까운 시장이 동수원 시장이더라고요. 가는 길이 줄었습니다. 하노이가 뭐 오토바이 천국이라고 하듯이 오토바이 한 20대 되면 차 한 대 다니는 것 같아요. 차가 거의 뭐 힘을 못 쓰는 정도 오토바이가 모든 도로를 점령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분들 운전 습관은 딱 이겁니다. 그냥 끼어들어요. 뒤처리는 뒤에 오는 차가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나는 끼어들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크락션을 딱 울리면 우리처럼 주의해라가 아니고 나 지나간다. 여기 이제 동수원 시장의 입구입니다. 이 옷파는 쪽은 건물 안쪽에 있고 건물 주변으로는 전부 다 과일이라든지 먹거리 이쪽으로 이렇게 있더라고. 내가 술을 한 병 사려고 찾아봤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번역기 돌려가면서 찾아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 술 한 병 사기가. 아마도 술 파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채소류, 과일류 이런 종류더라고. 또 하나는 다낭 갔을 때 과일값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내 생각에 몇 군데 과일 살 때도 물어보고 사야 될 것 같아. 이게 덤탱이 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서 조금 샀는데 말도통하기 싫어서 그냥 사기는 샀어요. 근데 약간 좀 애매했어요. 가격이 좀 세다. 시장치고 좀 세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저 건물 안쪽으로 가면 뭐 전자제품 쪽 파는 데도 있고 이쪽 건물이 한 두 개 되는데 이쪽 건물로 가면 또 옷가게가 있더라고. 나는 파장 한 6시쯤 가다 보니까 옷가게 쪽 건물은 다 문을 닫았고 나머지 이제 외곽에 있는 저런 건물들만 오픈해 가지고 과일 같은 걸 팔고 있더라고. 여기도 이제 저녁에는 또 야시장이 열리는지 이게 정리를 하는 모양새예요. 보통 하노이 시장도 그렇지만 주간 장사, 야간 야시장 이렇게도 구분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나중에 또 한번 제가 왔었습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빌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선 시장 한번 구경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온 상태라. 그다음에 오토바이를 또 아무 때나 이렇게 파킹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기신 분들이 공안처럼 생기신 분들이 이제 경비겠죠. 여기저기 이제 파킹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 안전한데 파킹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또 하나 느낀 거는 오토바이에 헬멧이 매달려 있지가 않아. 다낭 같은 중소도시 가면 오토바이 10대면 9대에 헬멧이 매달리는데 여기는 딱 2대, 1대 정도 매달려 있더라고. 안 좋은 상태의 헬멧만. 오늘은 오토바이 빌린 첫날이라 요 시장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노이 시내를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